바쁜 아침에 햄버거, 점심시간에 감자튀김과 콜라, 그리고 저녁에 시켜먹는 피자까지. 빠르고 저렴하며 자극적인 맛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음식, 바로 패스트푸드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편리함과 중독적인 맛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극단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딱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까지 세 끼를 모두 패스트푸드로만 해결한다면 과연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살이 찌는 것 외에 우리의 장기와 혈관, 심지어 뇌와 정신까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이 무모한 질문에 자신의 몸을 던져 답을 찾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4년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던진 다큐멘터리 영화 슈퍼사이즈 미의 감독이자 주인공 모건 스펄록입니다. 그는 30일 동안 오직 맥도날드의 메뉴만 먹는 실험을 통해 패스트푸드가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지식, 우리는 모건 스펄록의 실험과 최신 과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패스트푸드로 가득 찬 30일간의 여정이 우리 몸의 각 기관에 어떤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봅니다. 여기서 잠깐 1분 컷 지식을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청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제보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시 패스트푸드 챌린지 이야기로 돌아가봅니다. 패스트푸드만 먹기 1주차입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첫 주,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가장 먼저 소화기계와 뇌를 통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패스트푸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영양소의 불균형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빵과 설탕이 가득한 탄산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드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우리 몸은 급상승한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그 결과 혈당은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혈당 롤러코스터는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 그리고 기분 변화를 야기합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강렬한 허기를 느끼게 만들어 탄수화물 중독의 악순환을 시작하게 합니다. 뇌 역시 이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고설탕 식단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이고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시스템을 교란합니다. 모건 스펄록 역시 실험 초기에 두통과 우울감, 무기력증을 호소했으며 오직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만 기분이 나아지는 일종의 금단 현상과 유사한 증상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부족한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부족해지자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와 같은 소화불량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면역력과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 중요한 기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만 먹기 2주차입니다. 실험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간과 혈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패스트푸드에 다량 함유된 과도한 양의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그리고 액상과당은 우리 몸의 지방 처리 공장인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처리 용량을 넘어선 지방은 고스란히 간세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실제로 모건 스펄록은 실험 21일차에 의사로부터 당신의 간이 마치 알코올 중독자의 간처럼 손상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받았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의사들이 실험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할 정도였습니다. 혈관 역시 비상사태에 빠집니다. 높은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과 혈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과도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지질 단백질 수치를 높여 혈관 벽에 기름 찌꺼기가 쌓이는 동맥경화의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상황을 외부의 침입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독일 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패스트푸드 식단에 마치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처럼 반응하여 온몸의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 반응은 당뇨병, 심장병, 그리고 특정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모든 만성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 몇 주 만에 우리 몸은
스스로를 공격하는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만 먹기 4주차입니다. 실험 마지막 주에 이르면 우리 몸은 이제 겉으로도 명백한 붕괴의 신호를 보냅니다. 30일간의 실험 끝에 모건 스펄록의 체중은 무려 11.1kg 증가했고 체지방률은 11%에서 18%로 급증했습니다. 심장질환의 위험도는 2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성기능 장애와 극심한 기분 변화, 그리고 우울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실험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단 한 달의 식단 변화였지만 그 후유증은 그의 몸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번 늘어난 지방세포는 살이 빠져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다시 지방을 저장하기 위해 잠복합니다. 이 때문에 실험 이후 체중을 감량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스트푸드 식단에 길들여진 장내 미생물 환경과 변화된 뇌의 보상회로는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우리를 괴롭히며 계속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면역 체계 역시 한번 각인된 과민 반응을 기억하여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과 같은 필수 영양소의 결핍은 피부 노화, 탈모, 집중력 저하, 그리고 면역력 약화와 같은 문제들을 야기하며 신체 전반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결론적으로 한 달 동안 패스트푸드만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행위를 넘어 우리 몸의 정교한 시스템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일종의 신체적 자해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간과 혈관은 지방의 공격으로 신음하고 면역 체계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전쟁을 시작하며 우리의 뇌와 정신은 영양 불균형과 호르몬 교란 속에서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손상은 단 3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건 스펄록의 극단적인 실험은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음식 한 끼가 우리의 건강과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가끔 먹는 패스트푸드가 우리 몸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야말로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지식, 한 달간의 패스트푸드 챌린지, 그 결과편이었습니다. 1분 컷 지식을 구독하고 더 많은 지식을 만나보세요.